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거든요. 병원을 추천해달라, 뭐 상담 세트를 추천해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은 불안한 분들이 많네요. 이 계절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를 크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찬바람 불고 하면서 더위가 가셔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왠지 쓸쓸하고 공허하고 뭔가 불안불안하고 또 뭔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감정들이 들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을에 시작돼서 이제 겨울로 쭉쭉 하면서 정신과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지내던 분들도 조금 흔들리는 감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다른 때랑 다르게 불안함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전화 심리 상담 받고 있는데 도움된다. 저도 기승전 상담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거를 제시해 주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거든요. 병원을 추천해달라, 뭐 상담 세트를 추천해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도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열심히 하셔도 또 그게 이제 내담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참 항상 죄송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전화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업체들도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업체명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추천드리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거고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요구가 많거든요. 그 니즈라고 하죠. 특히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 언어로는 구체적인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비대면 쪽으로 점점 가면서 이쪽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크게 웃는 웃음소리에 예민하다.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원래 그랬는지 요즘에 또 그런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원래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한 예로 뭐 우울증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일 때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거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도 우울증이 심할 때는 음악을 못 들을 정도로 그 좋던 소리 자극이, 청각 자극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과민함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황장애 이후로 불을 끄면 잘 못 잔다. 잠들려고 하면은 몸이나 뇌가 찌릿찌릿하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과민해지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과 신체적인 과민과 관련이 아주 많고요. 혼자 알아서 일하다가 여럿이 일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5개월간 너무 힘들었다. 그쵸. 혼자서 하다가 같이 하는 거 굉장히 큰 변화죠. 그냥 스스로 힘들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나 혼자 바보 같아서 힘들다. 먹는 거에 장애가 온다. 그쵸.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굉장히 흔한 심리적인 증상이죠. 커피만 겨우 마시는 수준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력이 없고 너무 힘들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먹고 자고 운동하고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제가 강조드리고 필독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힘들어지면 그게 장애가 와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래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드신 거고 그 이유가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성향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패턴이 있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제가 이미 올린 회피성 성향 관련된 거 검색해서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 최근에 몇 년간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지는 거라면 사회불안 쪽이고 뭐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역시 사회불안도 제가 다룬 적이 있고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들다는 신호예요. 내가 이렇게 못 먹고 한다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실리님이 어제 막 나르시스트 여친과 헤어졌는데 아직도 양가 감정이 남아있어서 차단을 못했다. 그럼요. 어제 헤어지셨는데 뭐 바로 또 차단을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양가 감정 남아있는 거고 감정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연인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헤어진 후의 감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그거는 억지로 뭐 괜찮다고 나를 몰고 가서도 안 되고
또 억지로 그 전 애인을 부정적으로 막 또 생각하면서 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오래 가고요. 그 감정의 여파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거, 그게 진짜 가장 빠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효율적인 감정 해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살 우울증을 겪어왔다, 약물 처방 받고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오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높은 층으로 이사 왔는데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닫는 순간이 오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극복하고 싶은데 시간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증상이긴 하거든요. 약물도 약물 나름이고, 용량이나 여러 가지 약물 조합이나 아니면 또 상담이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치하고 소통하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울 증상으로 인한 자살 사고와 조금 별개로, 우울해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강박적인 사고가 꽂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자살과 관련된 강박 사고가 꽂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일부러 뭐 우울해지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이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자동 반응으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강박적인 그런 증상이랑 관련이 많아서, 어쨌든 이것도 해결을 같은 약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치 선생님하고 이걸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나한테 꽂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강박장애에서도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 없어도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뭘 볼 때마다 꽂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박적 생각, 마술적 사고 때문에 사연을 했었는데, 그때 사연을 다뤄준 이후로 이상하게 그 생각은 거의 안 나고 별로 힘들지 않다. 기억이 나요. 이게 내가 왜 이런지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신기하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특히 강박 증상과는 관련이 많은 것 같고요. 마음비타님이 고무줄 튕기기 보신 거 보면은 제 강의도 보신 것 같고요. 요인님도 도움 많이 되고 있다. 못 보신 분들은 뭐 검색해서 보시면 좋고요. 생각 하나에 꽂히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곤 했는데 되게 복합적이더라. 그쵸. 생각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누구나. 내 강박을 인정하고 영상 계속 돌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도움된다.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